청주시가 수해 예방을 위해 기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천에 인접해 있거나 과거 침수 피해가 있었던 아파트가 우선 대상입니다. 대천과 단양이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이 지역의 식당과 숙박업체 등을 이용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가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성 커뮤니티 공간인 청주 여울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인 청주시가 여성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 여성활동 확산 등에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된 지 어느덧 한 달이 됐습니다. 법주사가 있는 속리산 관광특구를 가보니 상인은 물론 인근 상인들도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과거 충북의 대표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은 속리산 국립공원 인근 음식점 거리입니다. 상인들은 초파일이었던 지난주 문화재 관람료 폐지로 한 해 전보다 3배 넘는 인파가 몰렸다고 말합니다. 아침 8시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데 한 오후 3시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차가. 승용차가. 아마 대수는 확인 안 해서 좀 몇천 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입장료 폐지되면서 아주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된 지난달 법주사지구 탐방객은 6만 9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약 8천 명, 지난 4월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람료 없으니까 좋지. 기분도 좋고 부담도 없고. 굉장히 피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단체가 관람할 때는 더 좋고 단체 관광 수요도 점차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9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가 가을 산행 기간으로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면서 등산객들이 과거와 달리 속리산 법주사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장대나 하북 쪽에 있는 그 산행지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했습니다. 입장료를 감안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마도 입장료 없는 관계로 분명히 이쪽에 수요가 많다고 확신합니다. 보은군과 관광업계는 관람료 폐지에 따른 관광객 유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족 분위기로다 이렇게 많이 이 관광지를 찾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를 많이 개선해서 음식도 좀 맛깔나게 좀 하고. 앞으로 보은군에서는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맞춰 관광기반시설 확충,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때 신혼여행과 수학여행의 대명사였던 속리산 관광특구가 과거의 명성을 얼마만큼 되찾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 2017년 여름 청주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최악의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죠. 일부 아파트에선 지하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차량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상기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기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청주의 여름은 300mm의 물폭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청주 도심이 물바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일부 저지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기록적인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물탱크로 변하면서 차량과 배수펌프 등이 침수돼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하 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물막이판이 있었다면 배수 시간을 벌면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문제는 기존 아파트들입니다.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집중호우가 늘면서 물막이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에 청주시가 보조금 사업을 통해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천에 인접해 있거나 과거 침수 피해가 있었던 아파트가 우선 대상입니다. 물막이판은 지하주차장 한 곳당 300만 원가량이면 설치가 가능한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에 이제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차수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는 장마철 이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달 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구청에 이동식 물막이판을 지급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한편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비하동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남천 침수 예방 공사가 장마철 이전에 끝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모두 440억 원이 들어가는 성남천 침수 예방 사업은 우수관로 8.7km와 빗물 펌프장 3곳을 설치하는데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청주시는 우기 이전 빗물 펌프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남은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상습 침수 지역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5월 충북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2.1로 1년 새 3.4% 올랐으며 이는 지난 2021년 9월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입니다. 충북의 물가 상승폭 둔화는 석유류 가격 하락과 고물가 기저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올여름 이른 무더위와 폭염으로 과일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북 여러 수박 브랜드들이 전국 특판전에 들어가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올해 상표를 통합한 청주 산지 수박들이 청원생명 마찬동이를 선보였습니다. 오송 등 미우강 일대에서 재배돼 풍부한 일조량에 의한 11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이 강점입니다. 청주 수박이 달고 또 맛있으니까 계속 사러 온 거예요. 또 좋은 행사도 있고 해서 시간 이렇게 맞춰서 왔어요. 초여름 출하하는 청원생명 마찬동이는 올해 충북 수박으로는 처음으로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릴레이 할인 특판전에 돌입했습니다. 제주에서 시작해 서울에서 끝나는 한 달간의 여정으로 수박 7kg 기준 2만 4천 통을 할인 판매합니다. 소비 촉진은 물론 전국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도 좀 높일 수 있고요. 또 가격을 상승하는 데 상당한 뒷받침이 되고 저희 같은 농가가 직접 유통을 이렇게 개척하는 데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 지역 산지의 우수한 품질과 저희 농협 하나로마트의 살맛나게 행사가 만나서 아주 가격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수박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고객들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충북의 명품 수박 브랜드들도 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청원생명 마찬동에 이어 6월 음성 다울찬과 진천 오감들의 수채화, 7월에는 단양 어상천 수박이 본격 출하됩니다. 충북농협은 올해 수박 출하 물량을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2만 3천 톤, 400억 원 규모로 늘려 잡았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을 또 저희 농협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국에서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들은 지역 농산물의 전국적인 판로 확보도 위해 지역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할인 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제천시와 단양군이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선수단과 코치진, 가족 응원단까지 한 해 수십만 명이 지역을 방문해 전국적인 홍보 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제천에서 열린 전국 리듬체조 대회입니다. 사흘간의 경기 일정에 초등부부터 대학부까지 전국 리듬체조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종목 특성상 코칭 스태프가 한두 명씩 동행하고 가족까지 응원에 동참해 전체 2,800여 명이 제천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달에도 제천에서는 매주 2개 대회 등 8개의 대회가 개최되는데 최근 제천의 스포츠 마케팅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이 연이어 지역을 찾으면서 식당과 숙박시설에서는 예약률이 크게 늘었고 매출이 증가한 것도 몸소 체감합니다. 숙박고객분들이 많이 늘으셨거든요. 단련 문의도 엄청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 대회가 하는 게 효과가 있구나. 지난해에는 55개 대회를 개최해 580억 원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가 나타났고 올해는 80여 개 대회가 예정돼 최대 1,000억 원의 효과를 예상 중입니다. 앞으로 1일 5천 명 체류형 스포츠 관광도시 제천 실현을 위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국내 유수의 스포츠 대회를 전략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도 스포츠 대회하기 좋은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의 경기장이 곳곳에 위치해 지난해 35개 대회가 열려 48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37개의 대회가 열릴 전망인데 특히 배구 대회만 10개가 넘어 월드스타 김연경 선수도 배구 도시 단양을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로 나섰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정말 많은 대회들을 개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소년 배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힘써주시고 하는데 제가 조금이나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을까 뭔가 얘기를 하다가 제천과 단양이 관광뿐만 아니라 스포츠 메카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는 8월 열리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조직위원장에 이장호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그동안 조직위원장은 영화제 법인 이사장인 제천시장이 맡아왔지만 지난해 회계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변화를 주기 위해 외부 인사를 발탁한 겁니다. 영화제 실무를 총괄하는 집행위원장 자리는 이동준 음악감독으로 결정됐습니다. 괴산군이 올해 유색볕 온그림 주제로 단원 김홍도의 대표작인 씨름을 선정했습니다. 군은 군청 여자씨름단의 건승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지난달 말 4H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이 문광면 저수지 인근에 유색볕을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색볕 온그림은 군이 특허 기술을 보유해 올해로 1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3단계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됐는데요. 이에 걸맞는 여성 커뮤니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여울림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가 더 진일보하게 된 건데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여성들의 울림이란 의미의 여성 커뮤니티 공간인 청주시 여울림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옛 청주복지재단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이 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회의실과 교육실, 커뮤니티 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곳에서 양성평등 교육부터 취업능력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사업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청주의 위상에 걸맞는 공간이 비로소 갖춰진 겁니다. 공간 활용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지역 정책과 지역 발전에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여성 친화 도시. 특히 청주시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3단계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성 안심택배, 여성 친화기업 인증사업 등 다양한 시책들을 펼친 결과로 3단계는 전국에서 5개 자치단체만이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청주시는 여울림센터를 시작으로 여성의 취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도 계획 중입니다. 여성들의 교육, 또 문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이런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성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복명동에 넓은 공간으로 신축을 해서 여성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 여성활동 확산 등 여성 친화 도시가 더욱 진화하기 위해서는 청주시뿐만 아니라 정부와 충청북도의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주에서 과수 화상병이 3건 추가되면서 도내 누적 발생 건수가 36건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충주 동양면 사과 과수원 2곳과 산청면 배 과수원 1곳이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피해 면적은 8.3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오늘 청주 성안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수산물 수입 반대 충북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모선 도당 위원장은 일본 측 논리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당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도내 8개 지역위원회별 서명운동에 들어갑니다.
충청북도와 서울시가 김영환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지역은 못난이 김치 판매 활성화와 바이오, 의료혁신 클러스터 간 상호 협력, 도시 디자인 정책 교류,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충청북도 공무원과 출자 출연기관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올해 상반기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방향과 충북교육의 특성을 함께 담은 충청북도 교육과정의 총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 충북교육과정의 총론을 확정 고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모든 역량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로 확대됩니다. 17회 충북장애인체육대회가 1,7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함께하는 충북, 하나 되는 장애인 체육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육상과 역도, 볼링 등 16개 종목이 청주와 진천 지역 12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됐습니다. 올해 청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 제안으로 출산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규제 개선이 꼽혔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별도 민원 신청 없이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만으로 요금 감면이 가능하게끔 조례를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엔 모두 180건이 접수됐습니다. 충주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점자 스티커를 발급합니다. 이 스티커는 기존 주민등록증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붙이면 지갑 내 다른 카드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충주에 주소를 둔 만 17세 이상 시각장애인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 고인쇄 박물관이 오는 17일 단오맞이 세시풍속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방문객들은 단오 부채 만들기와 단오 음식 시식, 박물관 학예사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국가무형문화재 이민호 활자장의 금속활자 주조 시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프로그램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청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후 참여 가능합니다.
네, 앞서 청주시가 수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올 여름에는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역대급 폭우를 예상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에 위험 요소들을 미리 점검하는 등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